박PD의 P. 리튬은 상온에서 산소와 결합해도 발화하지 않고 특히 1차 전지는 화재 위험성이 작은 것으로 여겨져서 일반 화학물질로 분류가 됐고 그래서 별도의 대응 매뉴얼이나 안전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리튬 배터리는 대부분 한 번 쓴 다음에 충전 없이 그냥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전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2차 전지인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는 화재 위험이 작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1차 전지, 이게 무슨 방정식도 아니고 왜 자꾸 1차, 2차 하냐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차 전지는 그냥 우리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평범한 건전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리튬 역시 불에 넣거나 고의로 분해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는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일반 화학 물질로 분류가 되고요. 그런데 어제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일어났던 대형 화재에서 볼 수 있듯이 리튬이 만약 높은 온도에 노출이 되거나 수증기와 접촉하면 폭탄으로 변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화재가 거기 있던 리튬 쌓인 거에서 한꺼번에 터진 것도 아니고 하나에서 시작돼가지고 이게 확산됐다면서요. 맞습니다. 도미노처럼 팍팍팍팍팍 터진 건데 당시에 3만 개가 넘는 배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초의 화재가 났을 때 인근 주민이 그걸 또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언론사에 제보를 하셨는데 와, 저도 그걸 봤는데 무슨 불꽃놀이 축제하는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이고, 그것보다 더 심하게 표현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핵폭탄 터진 줄 알았다. 그래서 2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아니, 문제는 이런 배터리 화재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소방 당국은 예전부터 금속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금속 화재, 다소 낯설 수 있는데요. 리튬과 같은 알칼리 금속, 즉 가연성 금속이 원인인 금속 화재는 불이 났을 때 백색 섬광이 발생합니다. 우리 용접할 때 보면 하얀 불빛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1000도 이상의 고온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대요. 전장 그러니까요. 화재에서도 배터리에 포함된 리튬이 극소량인 것으로 확인돼서 물을 활용한 일반적인 진압 방식을 사용했지만 물로 진화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소방차에서 물을 뿌리는 거 요걸로는 당연히 진압이 안 되고 마른 모래 그리고 질소를 투입을 해야만 불을 끌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온도를 낮추고 산소를 차단해야 불을 끌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2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주로했던 SK CNC 이 데이터 센터 그 화재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때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근데 2년 동안 도대체 뭐 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데이터 센터 불나는 거랑 배터리 공장 불나는 거는 전혀 다른 컨셉이다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아이고, 근데 2년 전 그 데이터 센터도 배터리에서 시작됐다라는 게 다 드러났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대견만 가지고 있는 것? 뭐 이런 짧은 판단 아니었을까요? 현재 환경부의 화학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 이걸 보면요. 유해 화학 물질이 공기 중이나 강, 바다 이런 쪽으로 유출이 돼서 인명 환경 피해가 발생하는 걸 막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어제와 같은 경우는 초점을 애초에 맞출 생각도 없었다는 겁니다. 리튬을 비롯한 일반 화학물질과 관련한 사고는 소방당국을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진다. 즉 불이 나면 그때 소방차가 가서 꺼! 라는 겁니다. 더욱이 1차 전지는 2차 전지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작다고 여겨지고 불산가스와 같은 독성 물질을 내뿜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든 어제와 같은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관련법이나 규제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이런 화재가 일어나더라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배터리 제조 공장을 산자부에서 관리할까요? 환경부에서 할까요? 아마 관련 당국의 직원들도 서로 너네 부서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특히 화재 이꼴 소방당국이라는 후진적 인식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리셀 참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속이나 화학물질이 발화 원인인 경우에는 사고 피해도 크고 화재 현장 진입도 어렵습니다. 불이라는 게 초동 진압이 중요한데 어제와 같은 경우는 초동 진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로 꺼져야 뭘 초동 진압을 할 텐데 모래를 갖다 붓고 질소를 쏴야 되는데 이게 되겠냐고요. 결국 애초에 불이 나지 않게 철저히 관리 단속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걸 죄다 소방당국에 맡기고 있으니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게다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해서 했던 이야기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연구하라. 아니, R&D 예산 다 깎아놓고선 지금 연구하래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이 안 나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것 먼저 점검을 해야지 불 난 다음에 조기 진화하는 거 이건 이유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배터리 공장. 이건 공장이니까 산자부 관할인 것 같긴 한데 또 여러 가지 가스라든지 이런 물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 관할일 것도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서로 니들 일이다, 니네 담당이다 라면서 핑퐁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났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2차 전지의 본산이에요. 리스크가 낮은 1차 전지 공장에서도 이렇게 20여 명이 죽어나가는데 2차 전지 제조시설은 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목숨을 담보로 만든 K 배터리를 살까요? 아마 그걸 사서 장착을 하는 그 순간 바로 현지 시민들이 불매 운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어제 돌아가신 분들, 그 분들 보니까 진짜 눈물이 나는데 거기서 또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서요. 어제 사고로 22명이 숨졌는데 이들 중 20명 그리고 실종자 1명 전원 외국인 노동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 한국인 사망자의 10배가 외국인입니다. 누가 들으면 외국에서 일어난 사고인 줄 알 거예요. 한국 땅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사망자가 많았던 걸까요? 요즘은 밤에 운전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표지판도 그렇고 도로 지시선도 뿌옇게 보이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더 나빠지지 않으려면 브리오 루테인을 드세요. 눈 건강과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과 아스타잔틴, 비타민 A를 한 캡슐에 담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인강 보랴, 스마트폰 보랴 눈을 혹사하고 있던데 같이 먹어야겠네요. 온 가족에게 필요한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브리오 루테인. 네이버에서 브리오 루테인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설명을 일단 들어보실게요. 작업자들은 처음에 소화기를 가져와 끄는 작업을 했는데 리튬이다 보니까 소화 능력이 떨어졌다. 그 와중에 연기가 더 많이 났고 앞이 안 보이니까 대피가 어려웠다. 2층 출입구 앞에서 처음 발화했는데 대피를 건물 바깥쪽으로 해야 되는데 앞도 안 보이고 이분들이 무슨 이유인지 안쪽으로 대피를 해서 사상자가 많아졌다. 조사를 해보니 이분들이 왜 안쪽으로 갔냐? 외국인 노동자 21명이 정규직도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필요할 때 파견해서 쓰는 일용직이 대부분이어서 공장 내부 구조에 익숙치 않았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서
어디로 탈출을 해야 되는지 몰랐고요. 그 비정규직마저도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 즉 이주 노동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좀 궁금한 게 불이 날 수 있다라는 사실 아마 이 공장 설계하신 분들이나 여기 대표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불이 났었을 때 이걸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될지 뭐 차단막이나 차단벽 아니면 방수포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제대로 있었는지 너무나 궁금해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피해가 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공장 사장놈, 임원놈들은 리튬 배터리에 불이 났을 때 모래나 질소를 써서 꺼야 된다는 걸 직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뜻이고 아마 모래나 질소를 배치는 했을지도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이 났을 때 어느 쪽으로 탈출을 해라. 동선과 관련된 설명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설마 불이 나겠어? 라는 생각에 정말 설마가 화마가 돼 버렸습니다. 그럼 첫 번째 궁금증, 왜 유독 외국인 사망자가 많았을까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화성 남양읍 유일병원 장례식장, 화재가 났던 곳이 화성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장 가까운 장례식장이라고 하는데요. 시신 내구가 잇따라 이송이 됐지만 보통 빈소를 차리고 그러면 유족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한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울음소리는 없고 적막감만 감돌았다는 겁니다. 고인 명단을 띄우는 장례식장 입구 모니터에는 사진이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습니다. 대신 당신의 고귀한 삶을 영원히 기록하겠습니다. 라는 문구만 표기가 됐습니다. 과연 고귀한 삶을 영원히 기록할까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의 신원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대다수 사망자가 고국을 떠나온 이주 노동자이기 때문에 유가족에게 소식을 전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일용직 파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파견업체는 이들의 신원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즉, 불법 체류자라면 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파견업체는 불법 체류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고 사지가 아니었더라도 불법 체류자를 파견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파견업체 사장놈은 감옥에 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대다수가 사망을 해버렸네? 파견업체 임직원들이 튀어버리면 신원 파악은 더 오래 걸릴 겁니다. 사망자 다수의 시신은 현재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이 돼 버렸습니다. 이래저래 모든 최악의 경우가 다 겹쳐버린 정말 큰일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화재가 난 그 공장뿐만 아니라 거의 국내 모든 공장이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적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이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아리셀에 있었을까요? 짐작하셨겠지만 돈 때문입니다. 돈. 이분들 입장에서는 고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그래도 열악하지만 한국에서 일하는 게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기회였던 거고요. 고용했던 놈들 입장에서도 적은 돈을 들여서 배터리를 만들면 더 많은 이윤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장의 사장놈들은 이런 핑계 댑니다. 한국 사람은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한국 사람 쓰고 싶지. 근데 과연 한국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느냐?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불만 나면 문제라고 하는 샌드위치 패널을 역시나 쓰고 있었던 아리셀 공장. 알고 보니까 고용 허가제 사업장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래도 코스닥 상장사의 자회사인데 고용 허가제 사업장이 아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불법 체류자를 대놓고 저렴하게 쓰겠다는 심산 아닙니까? 처음부터 내국인 노동자 취업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런 참사가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사 시간 문제였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자본주의에서 자산가는 돈을 주고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자산가는 노동력을, 노동자는 월급을 취하면서 윈윈하는 모델인 거죠. 중요한 건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목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의 변태적인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목숨까지도 가져갑니다. 심지어 오너놈들이나 경영인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럼 왜 같은 일이 반복돼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지지 않는 건 다 이유가 있죠. 자산가나 경영자들은 당연한 일인데 왜 호들갑이냐? 죽을 수도 있지. 하지만 여론이 나쁘니 일단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 라고 늘 생각합니다. 아리셀 사장놈도 22명이 죽었지만 아마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겁니다. 가뜩이나 이주 노동자들이라 큰 부작용 없이 이들 용어로 큰 문제 없이 유야무야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반드시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조항 넣으려고 했었는데 도입되는 거 막겠다고 여러 곳에서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처벌 이번에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박 PD 얘기처럼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도. 결국 아리셀 참사는 정치가 범인입니다.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의원 놈들이 범인이고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는 행정부 놈들, 사법부 놈들도 범인입니다. 그런데 공동 범인들이 워낙 많아서 쪽수가 겁나게 많아서 그 어떤 놈들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샌드위치 패널 탓에 사망자가 늘었다라는 소식 저는 20년 전부터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한국의 정치인들, 관공서의 윗대가리 놈들 귀를 틀어막고 사는 것 같아요. 어제도 샌드위치 패널 탓에 사망자가 늘었다라는 소식이 어김없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는 좀 제대로 된 법안 다 통과시켜서 이런 참사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